고산 초원에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람이 긴 풀밭을 스치고 눈곰팡이가 돌을 파고드는 곳입니다. 이 생물은 흔히 눈에 띄지 않지만 산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마멋입니다. 땅과 하늘이 빚어낸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력, 강인함,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삶의 모습이 특징입니다. 마멋의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암컷 마멋의 탄생은 햇빛이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순환은 마른 풀로 덮인 은밀한 둥지방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젖을 먹는 것과 성장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새끼들은 몇 주 동안 어미 젖만 먹습니다. 털이 자라기 시작하고 눈이 서서히 뜨이기 시작합니다. 어둡고 음침한 방은 새끼들의 첫 번째 요람 역할을 하며 위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해줍니다. 열기는 매우 강렬합니다. 새끼들은 거의 한 달 만에 나와 산에 비치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깜빡입니다. 바람과 곤충,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우주와 마주하게 됩니다. 펑펑펑. 사회적 관계와 놀이는 모두 중요합니다. 놀이는 단순한 취미 그 이상입니다. 놀이는 교육입니다. 생존, 소통, 그리고 위계질서의 기술은 레슬링과 추격전을 통해 길러집니다. 평생 지속될 우정을 쌓을 잠재력을 가진 것이죠. 굴을 짓는 것, 지하세계를 만드는 자들은 마멋이라고 불립니다. 잠자리, 탈출 터널, 육아실이 모두 하나의 굴 안에 있으며 그 길이는 최대 30m에 달합니다. 악천후와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요새입니다. 유년기와 성년기는 모두 단계입니다. 마멋은 2년차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어린 수컷들은 영역 지배를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가장 강력한 소수만이 새끼를 낳습니다. 다른 수컷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며 성적인 교미를 합니다. 짝짓기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우세한 수컷들은 굴을 순찰하며 영역 표시를 하고 다른 수컷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마멋은 언제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식자이면서 동시에 먹이가 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잠재적 위협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휘파람 한 번만 불어도 무리 전체가 피난처를 찾아 달아날 수 있습니다. 따뜻함. 여기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채집과 지방 축적 모두 중요합니다. 짧은 여름이 왔습니다. 마멋은 규칙적으로 먹이를 섭취하여 긴 겨울을 대비해 지방을 축적합니다. 곤충은 물론 뿌리, 씨앗, 꽃까지도 먹습니다. 모든 간식은 영양분의 원천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을의 첫 추위는 긴박감을 전달합니다. 털이 굵어지고 태양의 위치가 낮아질 때입니다. 마멋은 동면에 대비하여 굴을 짓고 굴 입구를 봉쇄하며 본능이 발동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동면이 시작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분당 심박수는 150회에서 5회로 줄어듭니다. 청과 동결 사이에는 위태로운 간극이 존재합니다. 생후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마멋은 잠을 잘 때 마치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봄이 시작된다. 해가 돌아왔다. 깊은 곳에서부터 눈이 녹기 시작한다. 마멋을 흔들어라. 그들은 뻣뻣하고 굶주린 몸으로 세상을 되찾기 위해 다시 나타난다. 군집과 사회 구조에 대해 논의합니다. 군집에서 마멋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보초, 어미, 도전자를 포함한 이러한 가구들 사이에는 명확한 책임의식이 존재합니다. 질서는 사회적 손질을 통해 유지됩니다.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영토 분쟁과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평온함은 덧없습니다. 군락이 계속 확장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산에서는 영토가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8살 이상 살아남는 마멋은 거의 없습니다. 노령 마멋은 더 느리게 늙습니다. 이빨이 닳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보다는 본보기로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야생에서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가끔은 잠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빨과 발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멋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보답하며 자신의 영양 공급원이었던 흙을 몸으로 계속 보충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마멋은 일종의 핵심 어류입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퍼뜨리고 포식자에게 먹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고산 지역의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마멋이 없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마멋의 삶은 짧지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광활한 하늘 위에서 끝납니다. 모든 휘파람 소리, 모든 터널, 그리고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 창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멋은 정교한 발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명한 경고 휘슬 소리 외에도 마못은 다양한 울음소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위험을 전달합니다. 근처에 위협이 있을 때 내는 짧은 울음소리부터 포식자가 맹렬히 추격할 때 내는 길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울음소리를 바탕으로 마못이 독수리, 여우 또는 인간 등 포식자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적인 마못은 털을 손질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저주파의 속삭임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집단 내에서 편안함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인공시계는 없지만 마못은 뛰어난 시간 측정 능력을 자랑합니다. 먹이를 찾고 사회적 행동을 할 때 태양의 움직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고산지대의 마못은 1년 내내 낮의 길이와 길이에 따라 일상을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태양의 리듬과 깊은 생물학적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이 짧아지고 식생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마못은 환경 파괴의 초기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기온 상승은 동면에서 조기에 깨어나 먹이 부족으로 생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식물 주기의 변화는 사료의 종류와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태계 건강의 생물 지표로서 마못 개체군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털 아래 그리고 굴 안에는 미생물과 기생충의 숨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마못은 벼룩, 진드기, 심지어 건강과 번식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장내 기생충의 숙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못은 고도로 적응된 장내 미생물군을 보유하고 있어 질긴 고산 식물을 소화하고 겨울을 대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알프스 문화권에서는 마못이 수세기 동안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못은 날씨를 예측하거나 길 잃은 여행자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는 나무로 만든 마못 조각이 기념품으로 흔히 볼 수 있으며 마못은 인내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마못은 울음소리 외에도 고산 초원의 소리 경관을 형성하는 데 미묘한 역할을 합니다. 마못의 경고음은 주변 경관의 파문을 일으켜 다른 마못뿐만 아니라 사슴, 새, 심지어 등산개까지 경계하게 합니다. 이러한 음향 신호는 산의 자연적 청각 생태계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마못은 일반적으로 경계심이 강하지만 다른 고산 동물들과 놀라운 방식으로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땅에 둥지를 트는 새들은 경계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마못 굴 근처에 둥지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마못은 새 근처에서 먹이를 찾는 데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새들이 포식자를 감시하는 공중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못의 이빨은 뿌리를 씹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앞니는 계속 사용함으로써 날카로워집니다. 마못은 이빨을 사용하여 땅을 파고 방어하고 심지어 굴의 내부 구조를 다듬기도 합니다. 마모되거나 부러진 이빨은 특히 겨울철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보호론자들은 서식지 감소나 사냥으로 인해 멸종된 지역에 마못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왔습니다. 동유럽의 시범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야생화 노력은 단순히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못의 생태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산 지역의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마못은 점점 더 인간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못에게 주는 도움에 익숙해졌지만 이는 마못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변화시키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등산객들은 마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며 야생과 길들여진 동물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날 수 있고 관상용 새처럼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닭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국의 농부들은 이 특별한 품종의 감자를 재배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이 감자는 일반 재배 방식으로 재배되는 다른 품종의 감자보다 품질이 좋고 풍미가 더 좋습니다. 덕분에 중국 농부들은 매년 최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닭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중국 농부들은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름다운 닭을 기르고 봉황이라고 부릅니다. 기니닭 누미다 밀랑리스라고도 함은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깃털이 아름다운 기니닭은 중국 농부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새입니다. 현재 기니닭 농장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 닭을 보면 마치 야생에서 서식하는 야생 닭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이 품종이 성체가 되어도 체중이 약 2kg 정도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의 고기는 다른 품종보다 더 맛있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높습니다. 병아리는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으며 다루기도 매우 쉽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농장에서 키우거나 야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최상의 육질을 얻기 위해 야생에서 키우는 것이 기니 닭을 기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스타 닭은 일반 닭 품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든 지역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니 닭 농장은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되며 광활한 산악 지역이 최적의 사육 장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니 닭은 매우 시끄러운 닭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큰 소음을 냅니다. 이 별닭은 닭으로 분류되지만 비행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10m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주인은 별닭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농장 주변에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특별한 품종의 닭은 매우 경계심이 강해서 평소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일부 농장주들이 낯선 사람이 집에 침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닭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기니 닭의 사육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사육 과정에서 비용 효율적입니다. 산업용 사료, 곡물, 녹색 채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농업 폐기물을 닭 사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니 닭 품종은 적응력이 뛰어나 사육 과정에서 손실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이 품종에 투자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장에서 기니 닭은 충분한 사료, 물, 온도, 습도를 공급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약 25주 동안 지속되는 번식기에는 닭들을 서로 분리합니다. 이 시점부터 닭들은 성체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 한 마리가 1년에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경우도 있지만 기니 닭의 경우 농장주가 알을 품기 위해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니 닭은 알을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주가 지나면 닭들은 번식을 계속하게 되고 번식용 수탉은 극소수만 남게 됩니다. 이 수탉들은 닭고기 가공시설로 보내져 육류로 가공됩니다. 현재 생산 라인에서는 각 닭이 희생부터 세척 및 포장까지 청결하게 관리됩니다. 중국 각 지역에 희생 전 처리 공장과 가금 가공 공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스타 닭에 적용되는 공정은 일반 닭에 적용되는 공정과 동일합니다. 자동화된 라인을 통해 번식된 각 동물은 희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척, 분류, 분리 과정을 거쳐 포장됩니다. 자선단체에 기부된 닭은 포장되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철저한 검사를 거칩니다. 사료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닭의 장기 보관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품질도 유지됩니다. 소스가 풍부한 닭고기는 매우 맛있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다양한 요리에 정성껏 가공되어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리는 건강 증진, 다양한 질병 치료 지원, 그리고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저지방 고단백질 외에도 생닭고기는 비타민 A, C, B1, B2, B6, B1, B3뿐만 아니라 아연, 철분,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니 닭고기는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많이 소비됩니다. 기니 닭 사육 산업이 아직 산업용 닭과 경쟁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니 닭고기는 항상 고품질을 보장합니다. 닭을 가공하는 공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품질, 식품 안전, 그리고 청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는 최첨단 공정과 장비를 사용하며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큰 가공 공장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처럼 최첨단 닭고기 가공 공장에는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으니 이 독특한 닭고기 가공 공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가공시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닭은 식용 계란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수십만 마리의 닭이 생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사육업자는 판매 가능한 성체닭 25,000마리 또는 병아리 5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농장 면적에 따라 각 농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사육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닭 사료는 대부분 산업용 사료이지만 암탉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수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혹독한 겨울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닭장은 따뜻함과 건초를 제공하여 닭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약 3개월 후에도 닭들이 제대로 성장하면 판매가 가능해지고 가공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닭들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닭은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다양한 부위비의 닭고기로 가공됩니다. 소화기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 공장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닭에게 사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많은 공장에서 전류로 닭을 마취시키는 인신공양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닭을 기절시켜 심장이 뛰는 동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닭의 몸에서 피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기의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자동화 라인을 사용하여 닭고기를 가공하는 동안 가공합니다. 자동화된 라인 덕분에 각 운송기는 최소한의 조정 또는 거의 조정 없이 한 마리씩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생산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운송기 서스펜션 시스템은 완전히 충전되어야 합니다. 동작이 완료된 후 30초 이내에 닭을 도축하고 그 후 가공시설로 이송합니다. 스턴트는 30초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닭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열 처리를 거치는데 53, 54도의 뜨거운 물을 2.5분 동안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털이 피부에 가하는 힘이 줄어들어 털 세척 속도가 빨라집니다. 열 처리가 완료되면 닭의 비육 경로는 즉시 깃털 제거 기계로 옮겨집니다. 이 단계를 처리하기 위해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방법은 깃털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털이 피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의 청결도가 매우 보장됩니다. 열 처리가 완료된 닭의 머리와 내장은 제거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닭들은 몸에 매인 쇠사슬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장 제거 과정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되며 닭에 쌓였을 수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깨끗이 손질됩니다. 이제 닭 사체를 냉각할 차례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박테리아 증식이 억제됩니다. 절단 및 포장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닭의 살들은 먼저 회전 용기에 몇 분 동안 담가집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심장, 간, 내장과 같은 장기를 사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반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동물이나 조류의 장기는 섭취하지만 이러한 장기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공된 부분입니다. 공장의 닭고기 가공 방식은 항상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필수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비자들은 국내 가공에 적합한 닭고기 제품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유명 요리로 가공될 수 있지만 KFC, 졸리비, 영리스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긴 닭고기는 고소한 향을 풍기며 바삭한 식감은 언제나 그 부위를 빼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